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오실입니다. 오늘도 영화 막 리뷰를 한 편 하겠습니다. 포스터 보고 계시죠? 이 포스터 마녀2입니다. 자, 마녀2는 박훈정 감독의 영화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나왔던 1편 이 작품이죠. 마녀 1편 요 작품 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이미 파트 1이라는 영재 가명이 붙어 있어가지고 2편이 나올 것이냐였는데, 이게 이 영화가 아주 흥행한 영화는 아니고, 이게 사실 되게 낯선 소재를 다루고 있고 한국 영화에서는 잘 안 다루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SF 뭐 초 슈퍼히어로 뭐 이런 초인간 이런 소재예요. 근데 뭐 까놓고 말하면 이 영화의 느낌은 저쪽으로 뭐 미국산 뭐 마블이나 DC의 슈퍼히어로의 느낌보다는 일본 아니메, 뭐 저패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쪽 색에서 다뤘던 미소녀 슈퍼히어로 이런 작품들과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요 그런 성격이 이제 1편에서 일단은 좀 깔렸고, 다행스럽게도 이 마녀에서는 그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들었던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과장된, 이게 슈퍼히어로니까 당연히 과장된 액션 시퀀스의 강렬한 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물론 호불호가 좀 갈렸습니다. 이 영화가 1편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아주 인기가 컸던 영화는 아니었어요. 100만 명 정도가 들었다고 하니까 아니구나. 1편은 좀 많이 들었군요. 2편이 지금 현재 100만 명인데, 지금 제가 6월 18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1편도 한 뭐 이렇게 아주 많이 한 건 아니고 몇백만 정도였어요. 그 상업 영화의 기대치에 비하면 아주 초히트가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히트한 영화. 그래서 속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편에서는 구자윤이라고 불렸던 김다미가 연기했던 이 캐릭터의 매력이 상당했었던 영화였죠. 그 전반부에서 나왔던 모습과 점점 어떻게 보면 흑화되는, 점점 슈퍼히어로스의 그런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진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캐릭터적 면이 돋보였습니다. 액션적인 측면과 함께. 자, 이제 2편의 경우는 지금 이제 다른 파트 2라는 걸 좀 더 활자가 커졌고, 포스터에서도 더 어더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편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2편 캐릭터는 일단은 신시아가 연기하는데 캐릭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1편에 김다미가 연기한 인물 캐릭터는 구자윤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이 캐릭터는 그 이름이 없는 그냥 소녀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소녀 역시도 이제 캐릭터의 후반부에 가면서 좀 더 정체가 밝혀지지만, 사실은 뭐 이미 1편에서 정보를 얻었던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다미가 그 숨어서 탈출해가지고 숨어서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전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화의 줄거리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전반부에는 2편과의 의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2편 그 1편의 연관성을 좀 짓기 위해서 이 조민수 배우가 연기하는 1편의 마지막에 등장했었던 그 캐릭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창시자라고 하던가요? 그 요런 포스터를 가져올게요. 이 캐릭터 조민수 배우가 연기하는 요 그 쌍둥이로 설정돼 있죠. 뭐 저기 예고편에 나오니까 창시자, 그러니까 뭐 캐릭터의 특별한 이름보다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1편의 마지막에 이제 구자윤이 김다미가 연기한 인물이죠. 구자윤이 이 인물을 만납니다. 자, 근데 여기 사실 좀 힌트인데, 이거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화는 처음에는 이제 과거사 얘기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뭐야 그 아이고 그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 오리진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초창기 모델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죠. 그런 프로토타입의 원본이 되는 여성이 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쪽에 납치돼 가지고 나가는 들어오는 뭐 그런 스토리. 이제 그냥 구체적 시간이 없습니다. 그 대충 카세트 테이프를 들을 수 있고 MP3가 막 등장했던 시기라고 하면 뭐 90년대쯤 되겠네요. 90년대 중후반쯤 되겠네요. 그때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시간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요.
그런 어떤 모종의 세력, 이 영화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마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종의 집단에 의해서 그 소녀가 이제 잡혀오는 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전반부에 오프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브릿지 영화죠. 2편이라고 하는 영화니까 이게 마지막 최종화를 사실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종석이 연기하는 이 일종의 프로젝트의 책임자죠.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시자, 그러니까 둘 중에서 1편에 나왔던 조민수의 쌍둥이 캐릭터, 이 캐릭터가 둘이 이제 만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오리진이 되는 그 소녀가 들어가고, 지금 스틸에서 나왔던 이 사진 속의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그 예고편에서도 망실되었다는 표현을 이제 책임자 이종석 배우가 하는 그 대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가 이제 망실된 거죠.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소녀예요, 진짜. 그냥 캐릭터 이름이 소녀. 이 뭐 캐스팅 굉장히 큰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했던 신시아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인데, 이 소녀는 약간 이제 그 순수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초기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애니메이션에 제가 많이 본 편은 아니지만 그 미소녀 되게 막강한 캐릭터들이 갖고 있을 때 약간 순수하고 먹을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캐릭터 같은데, 어쨌든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난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막강하죠. 뭐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그 연약해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들어주는 장면이 오프닝 시퀀스, 이제 캐릭터가 등장하는 장면에, 이 소녀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 이제 보여져요.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처음 만나는 그 보호자가 되는, 힘이야 약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인물로 이제 박은빈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박은빈 배우가 이제 자신이 제주도인 게 공간을 뚜렷하니까 자신이 있는 일종의 그 토지, 그 뭐 일종의 별장 같이 그 좀 전원 농장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에요. 목장 같은 개념이죠. 옛날 서부 영화의 목장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긴 구성이에요. 그런 개념이고, 이 소녀가 자신의 힘을 정확하게 모른 채 이제 이 속에 등장하고, 다만 이 소녀를 보호하려고 했던 이 박은빈을 역시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이 박은빈의 동생으로 성유빈이 또 이제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 거죠. 박은빈이 경이라고 불리고요. 이 성유빈은 이제 소년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전편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편에서 김다미가 이제 그 보호를 받는, 자신의 이제 몸이 아프신 부모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이 남매와 같이 유대감을 가지면서 일종의 인간사에 대해서 좀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아기 같은 상태의 막강한 힘의 소녀가 이 남매에게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애정을 느끼고 좀 기쁨을 느끼고 살면서 태어난 처음의 행복을 느낀다, 이런 설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구자윤이 그 마녀 1편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김다미가 연기했던 이 캐릭터가 전편에서 나왔던 그 없었던 부분들을 사실 그 서사를 거의 비슷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적 시퀀스에서는 이 서사하고 좀 다른 맥락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소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이 목장에 지켜야 될 누군가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익숙한 설정이에요. 자, 또 카톡을 안 꺼놨군요. 자, 일단 소녀의 설정까지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력이 등장을 하냐면, 이제 둘이 만난다고 그랬죠. 이 둘이 책임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둘은 이 프로젝트, 소녀 프로젝트의 일종의 그 기획자입니다. 이 사람은 같은 창안자지만 이 몬스터, 괴물이 된 이 마녀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프로젝트의 전체 총괄자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가 다른 존재로 그려지는 거죠. 뭐 그런 갈등이 약간 그러면서 대립하는 갈등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아마 이 지금 설정서로 봤을 때는 역시 이종석 역시도 이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아서 일종의 본부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로컬이라고 불리우고 본부라고 불리는 그런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 로컬 이제 좀 더 그 상위 레벨의 캐릭터지만 이 새로 등장한 신인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녀들, 이 마녀들 프로젝트의 해당자들 중에서 프로젝트에서 제거되는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는 관리하다가 노출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잡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까 이제 조민수 배우의 캐릭터 아래에 있는 그 작전을 수행하는 인물로 이제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는 인물로 이 서은수가 등장을 합니다. 자, 서은수 배우는 그 평소 드라마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여리여리한 이미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되게 터프한 욕쟁이 그리고 이제 신체 재생 능력이 있는 뭐 치명상을 입어도 웬만하면 재생이 되는 막강한 그런 전사 같은 용어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둘이 남자 이 외국 배우가 약간 어색한 면이 솔직히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외국 배우와 일종의 동지 관계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설정상 이 배우의 경우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하는데 뭔가 좀 브로맨스 비슷한 브로맨스는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캐릭터 역할을 하고요. 이 둘의 관계는 그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공각기동대에서 쿠사나기와 그 옆에 그 되게 든든했었던 그 캐릭터, 그 캐릭터의 좀 뭐 그 두 요원의 관계 같은 그런 팀이에요. 사실 이 팀 자체가 조금 더 묘사가 됐으면 아마 공각기동대 같은 그런 성격의 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가 상당히 전 많이 느껴졌어요. 자, 그런 캐릭터고 생각보다 그 캐릭터가 매력적입니다. 이 서은수 캐릭터가 같이 본 사람도 저하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캐릭터가 오히려 좀 인간적인 면도 있고 되게 뭐 이 정의감도 있어요. 이 존재는 그 민간인을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존재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이제 뒤를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이 집단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야기 복잡하게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되게 복잡한데요. 사실 아주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 일종의 이 소녀가 탈출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얘들인데 이 애들인데 토우라고 불려요. 이제 한자 이름으로 토우죠. 뭐 무슨 그 옛날에 나왔던 전설에 나왔던 무슨 흑 인형 뭐 이런 개념인데 뭐 그런 말을 갖다 차용한 건데 그 상하이 랩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녀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서 진행되는데 그쪽에서 양성된 일종의 초인인데 엄청 잔혹한 집단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집단은 사실은 좀 동어반복이라고 느껴지는 게 만약 1편에서 나왔었던 최우식이 이끌던 초능력 집단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조금 더 개성은 조금 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1편에 나왔던 뭐 최우식이 연기했었던 정다은 같은 배우가 뭐 말을 안 해도 나왔던 캐릭터들인데 그 집단도 사실 최우식 말고는 뭐 특별하게 개성은 없었는데 이 캐릭터들도 그냥 굉장히 사리가 있는 잔혹한 집단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쓸이를 하고 그리고 얘들한테 이제 소모당하는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 현실 관계에 존재하는 인물로 이 조폭인 진구가 연기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이게 원래부터 이제 아마 설정상으로 박은빈과 그 박은빈의 죽은 아버지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박은빈의 죽은 아버지가 조폭이었던 것 같고 이들이 이제 개발 관계에서 이 땅을 안 내놔가지고 협박을 계속 하고 있는 설정으로 등장을 합니다. 약간 이제 사실 박훈정 감독 영화들은 실제 리얼리티에 근거하고 있는 면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MVP, VIP 같은 그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현실적 설정 자체보다는 장르적인 느낌들, 피칠갑으로 넘어가는 그런 설정들이 더 강하게 느껴졌었는데 이 영화는 더더욱 그렇죠. 마녀 시리즈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집단은 뭐 그 이렇게 등장을 해서 이 남매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이 성유빈과 박은 여기 있죠. 경희
박은빈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녀와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성 성유빈 요 둘이 이제 남매거든요. 근데 뭐 사이가 안 좋은 남매 설정인데 뭐 그 얘기들까지 하려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 둘이고 그 다음에 이 구도상으로 이 진구 캐릭터 사실 좀 낭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진구 캐릭터는 굳이 그냥 영화를 위한 기능적 요소들 말고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들을 막아서는 이 안에 그 이 셋이 위협하고 있는 관계, 이 관계에 이 소녀가 갑자기 끼어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은 익숙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의 결말은 이 소녀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남매의 집에 모두가 들이닥칩니다. 후반부에.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먼치킨 게임 마지막에 이제 대폭발 대싸움을 위한 이제 이런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들의 활약상이 이제 살짝 보여지고 이 지금 요 세력도 이제 첫 오프닝 시퀀스 쪽에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퍼레이션 작전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팀의 경우도 이제 이 조폭들을 싹쓸이하는 장면들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되게 파워가 세다 이거 설정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들에게 상대도 안 되는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소녀인 거죠. 이 소녀가 거의 뭐 압살하는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 작품이 브릿지일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은 히어로 원래 1편에 나왔던 구자연 그 다음에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신시아가 연기하는 이 소녀 그 다음에 오리지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상으로 그러니까 1, 2, 3죠. 그러니까 각각 캐릭터가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그 캐릭터들이 이제 마지막에 맞붙는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가봐야 압니다.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는. 근데 그런 스토리로 흘러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영화에서 보여줄 것은 결국 이제 상상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제 그런 폭력성과 강력한 힘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대비되는 인물이 이제 아주 잔혹한 인물이지만 상대도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친구와 조폭들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일종의 박훈정 감독의 이 위치 마녀의 세계관 속에서의 이 소녀들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비교 우위일 수 없습니다. 1편에서 구자연도 뭐 상대방을 완전히 뭐 압살하고 그 다음에 2편에서 이 소녀도 그냥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이제 결판을 봐야 되는데 그 둘이 그러니까 이제 구자연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아마 연구소에서 이 조민수 이 캐릭터를 만난 다음에 약간 이제 안 됐다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이 좀 어려운 상태라는 설정이거든요. 그 설정 속에서 이제 이 소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배경을 제주도로 해서. 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사실 1편의 스토리와 거의 다를 게 없는 스토리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주는 스토리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이제 제3의 인물로 좀 액션 캐릭터로는 서은수가 연기했던 이 캐릭터가 그래도 뭔가 좀 현실감 있는 여성 히어로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하는 좀 현실감 있는 그나마 현실감 있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지금 이 영화 스토리상 존재가 살아있을지 미비한 이제 존재로 이제 박은빈 등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얘기의 결말은 3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3부작 빌드업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약점은 말하자면 이제 박훈정 감독의 영화들이 어차피 슈퍼히어로물인데 이 사실 아니메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스토리의 결국은 뭡니까 더 강한 상대와 맞서 싸운다라는 그런 전개 과정 계단형으로 계속 싸워나가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위한 좀 장황한 설명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기서는 좀 영화 자체에 캐릭터가 좀 현실감이 있다기보다는 뭐든지 스토리를 위한 기능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 조직 보스인 진구가 맡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가 이제 바로 이런 강력한 고래들의 싸움에 끼어든 새우 같은 존재로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이 두 남매와 이 마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조폭 캐릭터. 뭐 폭력성 있고 괴롭히고 나쁜 놈이지만 그런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기도 한 뭐 그런 캐릭터로 사용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은 뭐 기존에 봤던 1편의 캐릭터들과 거의 다른 면은 없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사실 이 영화는 당연히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장르 자체가 이런 식의 피칠갑 액션 히어로물이 그리고 또 슈퍼히어로 비슷한 현실감이 좀 애초에 없는 현실감 목표로 하지 않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애니메이션 감수성을 실사판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CG라든가 폭력 묘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SF적인 그런 요소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걸 좋아하는 분들은 뭐 그런 재미로 보는 영화인데, 그런 걸 또 납득해하지 못하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애매한 그런 영화죠. 그래서 뭐 전편에 사실 뭐 박훈정 감독이 그 뭡니까 동호 반복 이런 평가 나오잖아요. 박훈정 감독의 전작 낙원의 밤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그냥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폼 잡지 않아서, 어차피 폼 잡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 전작의 어떤 낙원의 밤이 좀 뜬금없는 그런 폼 잡음이었다면, 이 영화는 뭐 목표하는 의도가 좀 뚜렷하기 때문에 어차피 가상세계 마녀라고 하는 세계관, 이 세계관 속에서 어쨌든 놀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그냥 즐길 만한 요소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액션적인 부분들이니까요.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아쉬운 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동호 반복이다. 1편과 거의 구조가 거의 같은 구조의 영화예요. 캐릭터만 좀 톤다운 됐죠. 구자연이 약간 천연덕스럽고 약간 그것을 좀 지능형 캐릭터로 등장하는 인물이 김담이었다면, 이 캐릭터는 일본 아니메에서 나왔던 그렇게 성장형으로 점점점 이제 캐닫고 각성해가는 과정의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유머 감각도 사실 또 익숙한 유머 감각, 먹는 거에 대한 유머라든가 뭐 염력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낭만적인 느낌의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잠깐씩 들어갑니다. 성유빈하고의 장면들에서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마지막에 대폭발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아쉬움이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3편이 만들어져야 흥행이 돼야 3편이 될 건데, 뭐 지금 추세 봐서는 나쁘진 않네요. 뭐 개봉주에 한 100만 정도 모았으면 어느 정도까지 흥행은 될 것 같은데, 뭐 그 생각을 깊이 할 필요까지는 없는 영화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스타일의 문제인데, 박훈정 감독님이 만든 영화가 뭐 지금 요 마녀 1, 2 비롯해서 낙원의 밤, VIP, 대호, 혈투 뭐 이런 있어요. 원래 각본가로는 이제 부당거래나 악마를 보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작들 연출작들을 보면은 이게 좀 영화를 위한 영화, 그 영화 안에서의 수혈을 받았던 내용들을 자기식으로 푸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마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영화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어디서 본 기시감이라는 게 굉장히 넘쳐나는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라든가 액션 스타일, 그 다음에 연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후반부에 밤 장면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제작비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허허벌판에 트여진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녀 1편에 나왔던 그 건물 안에서 펼쳐지는 정도의 그런 좀 폐쇄감하고 줬었던 그런 느낌의 좀 몰입감, 이 정도의 느낌보다는 좀 더 부족한 그런 면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야기는 저게 됐고요. 그 와중에도 어쨌든 이 배우들을 이용하는 능력은 사실 분명히 박훈정 감독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캐릭터 굉장히 당연히 신인 캐릭터고 신인 배우고, 이 신인 배우인 이 배우가 역시 이 영화의 되게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자 또는 이성적인 캐릭터, 물론 말은 거친 사람입니다만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 이 서운수라는 캐릭터가 좀 또 현실감을 부여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3편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그것이 기대가 되고요. 영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대략 뭐 그 정도의 재미를 가지고 영화를 보면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가볍게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영화가 바로 마녀 2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느낀 점은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또 어떤 영화가 마녀 3가 어떻게 나올는지 한번 기대해 보죠. 자, 이상 소마시네마의 오랜만에 리뷰였습니다.